어제 일어난 사건인데요. 상가 화장실에서 한 여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누가, 어디서, 왜? 보면요. 이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현직 해양경찰관이 저지른 사건이고요. 지난 15일 어제 전남 목포 상가 화장실에서 발생을 했고, 왜? 다투다가 화가 나서 이런 상황인데, 자, 이게 지금 교제 폭력, 교제 살인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범죄사냥꾼 경찰 조사 결과 이제 자백을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어제 그 6시 오전 그러니까 6시 6분경에 그 목포의 상동에 있는 한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그 여성이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발견된 당시에 목과 이 코에서 이제 출혈 흔적이 있어가지고 그 타살로 보고 아마 수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타살로 이제 단정을 하고 수사를 하다 보니까 주변 이제 CCTV 이런 걸 많이 분석을 해가지고 아마 A 씨를 특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 현직 해경을 특정을 한 거군요. 그래서 그 추적을 해가지고 그 여성이 발견된 지 10시간 만에 그 인근 그 모텔에 숨어 있는 거를 검거했고 그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 교제 기간에 잦은 다툼이 있었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목졸라 이렇게 그 살해하게 됐다고 살해하게 됐다고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 글쎄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일단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기사 중에 이런 사건도 있었어요. 이제 교제 폭력 중에 하나가 피해자 주변에 대한 위협이 있는데 흉기를 들고 한 이 의류 매장에 가서 위협을 했던 80대. 그러니까 경찰한테도 달려들어서 뭐 테이저건으로 제압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사건입니까? 네, 오늘 경기 수원 중부경찰서에서 특수협박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이 80대 A 씨라고 칭한다면 A 씨 내양 구속영장 신청했는데요. 이 사람이 전 여자친구, 전 연인이라고 해요. 전 연인 70대 여성이 일하는 의류 매장에 찾아갔는데 마침 그 여성이 없자 그 직원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던 거예요. 그래서 경찰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들에게도 계속 난동을 부리면서 흉기를 휘두르니까 바로 이제 체포를 할 수밖에 없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왜 그랬냐 하면 이제 뭐 외도를 의심해서 그랬다는 식으로 이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교제 폭력 중에 하나가 이제 피해가 이제 주변한테도 미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 두 사건을 얘기를 해봤는데 왜 얘기를 했냐면 이제 교제 폭력 이거 정말 이제 심각한 문제잖아요. 사회적인 문제고 체감상으로도 이제 보도되는 기사들을 보고 있으면 엄청 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도 좀 느껴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교제 폭력은 그 해마다 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경찰청 통계를 보면은요, 이 교제 폭력 사건으로 검거된 게 2014년에는 6,675명에서 2022년에는 1만 명이 넘어갔어요? 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8년 사이에 약 92.4%로 이렇게 급등한 그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찰청 이제 통계인데 8년 새에 이제 거의 100% 가까이 교제 폭력 검거 인원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상황.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피해자 보호가 잘 안 되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변호사님? 이게 교제 폭력이라는 걸 신고를 할 경우에 혼인 관계랑은 달리 혼인 관계는 이제 주거지가 같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분리 조치를 합니다. 거주 분리 조치를 바로 하고 바로 퇴거 명령을 내리는데 교제 폭력이라는 거는 신고를 해도 이미 거주지가 다르다. 동거하는 경우도 뭐 퇴거 조치 이런 거 가능하겠지만 거주지가 다르다라는 점에서 일단 보호가 좀 미흡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제 폭력에 대해서도 경찰이 좀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좀 기반이 필요하지 않나. 법적 근거가 좀 필요한 나옵니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좀 개입을 할 수 있게 법적 근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신고를 한다고 해도 뭐 예를 들면은 뭐 스마트워치를 채워줘서 보내는 거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그런 또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경찰이 뭐 원하면은 피해자가 뭐 스마트워치 가지고 신고할 때 출동 반경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피해자랑 밀착형으로 좀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 분리 조치 이런 부분들이 현행 법률상으로는 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가 보군요. 실질적으로 이제 스토킹 범죄와 연결해서 하면은 뭐 접근 금지라든지 이런 보호 조치를 하게 돼 있는데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이런 그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기 전에는 전조 현상이 반드시 있거든요. 이게 잦은 다툼, 그다음에 폭력 이런 걸로 이어지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런 강력 사건 예방하기 위해서 그 단둘이 있는 그런 밀폐된 공간보다는 다중이 모이는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그 만남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법에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좀 빨리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겠습니다. 교제 폭력 관련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